기성세대 같은 경우는 소비를 의식주에 했다면 이제 MZ세대, 소위 말하는 북한에서의 그런 새로운 세대들은 북한에서 앱을 깔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북한도 이제 누구나가 다 즐기는 그런 게임들이 하나씩 있나 봐요. 네. 와, 이런 얘기를. 네. 북한 얘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뭐 앱 얘기 듣고 이렇게 돈 투자 이런 얘기 들을 줄 몰랐어요. 북한에서는 돈 꽤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돈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돈주를 키워서 잡아먹는다 그래, 김정은이가. 맞습니다. 네. 네가 지금 $10,000를 가지고 있는데 그 $10,000를 10만 달러로 불릴 동안 내가 기다려줄게. 그래, 너 잘한다. 살 때까지 기다릴게. 엉덩이 두드려주는 거야. 그래, 돈주는 지켜보자. 알면서 하는 거죠. 그죠? 맞아요. 왜냐면 그렇게 돈을 불려서 내 주머니에 어느 정도 채울 수도 있고 키울 때까지 기다렸다가 일정 정도 커지면 이 사람을 잡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또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제 아파트를 지었어요. 네. 그러면 이제 국가의 사유재산이 인정이 안 되니까 이게 이제 국가의 배정 시스템에 의해서 국가가 정한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배정을 해줘야 돼요. 아, 미춘이 아나운서가 받았다고 그런 식으로. 선물 아파트라고. 그런데 북한은 이제는 이제 국가 자체가 충분한 이제 자재 조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기관 기업소가 이제 아파트를 짓는데 기관 기업소 자체도 돈이 없으니까 이 돈주의 자본을 끌어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우리처럼 이제 분양 아닌 분양을 하게 돼요. 분양 아닌 분양은 또 뭡니까? 이게 하나의 어떤 사건이 된 것 같아요. 평양에서. 그런데 이 연루된 사람들 다 찾아내니까 다 돈 많은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수사가 많으려면 권력이 있어요. 그렇죠. 멈출 수밖에 없는 충분한 재원이 없으니까 예.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가 됐고 또 권력자들을 다 잡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딜레마에 빠져 있는. 제가 얼핏 들었었는데 네. 전화기를 너도 나도 갖고 있다 보니까 우리는 신용카드가 있잖아요. 그걸 네. 대신한다 뭐 이런 얘기가 들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북한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도 이제 기본 요금 있잖아요. 네. 기본 요금 안에 뭐 통화 무료 몇 분 이런 게 있는데 북한은 이제 뭐 세 달에 한 번씩 분기별로 휴대전화 요금을 내는데 이제 한 달 요금으로 환산을 하면은 한 쌀 0.2kg? 굉장히 싸죠. 그 0.2kg 정도의 휴대전화 요금을 내면은 200분의 무료 통화와 20분의 문자와 예. 또 애누리 이제 추가로 뭐 전화돈이라는 게 또 추가로 얼마만큼 이제 통화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서비스로 거기는 무제한은 없어요? 오거든요. 네. 우리 다 무제한 쓰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200분을 다 소진한다, 이걸 다 소진한다 하면은 오마이갓. 굉장히 비싸요. 한 100배 정도의 아, 그때부터는 예, 더 추가 요금이 우리 되고. 초반에 핸드폰 쓸 때랑 똑같은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남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우리 문자 보내듯이 이제 이걸 보낼 수가 있어요. 아, 우리 데이터 통화 시간을 우리 교환하는 것처럼. 네. 그러면 나는 이거를 이제 통화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어디 상점 같은 데 가면은 돈으로 환산해서 물건도 살 수도 있고 돈으로 또 가질 수도 있고 그리고 카드깡 하는 뭐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뭐 그런 존재하는 거겠죠. 돈은 아닌데 돈 역할을 네. 어느 정도. 그렇죠. 만약에 내가 30분의 그 통화를 가지고 있다, 통화 시간을. 그러면 뭐 아무 장마당에 가서든지 이거 좀 돈으로 바꿔주세요. 예. 그럼 돈으로 바꿀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과일을 사다가 나 잔돈이 없네? 그러면 시간 쏘아줄게요. 전화돈 쏴줄게요. 그럼 그렇게 쏴줄 수도 있고 또 최근에는 송금을 또 그런 전화돈으로 시간을 한다는 가지고? 거죠. 예. 근데 사실 이게 북한만에 있는 게 아니라 아프리카 같은 그런 저개발 국가 같은 예. 경우는 사람들이 은행 가기 굉장히 힘들잖아요. 아, 그쵸. 빈곤계층들 같은 경우는. 강도도 많고. 뭐 네. 저기는. 그러니까 그치만 이제 휴대전화는 참 그 효율성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빈곤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뭐 한 대에 150에서 한 $700 정도, $800임에도 불구하고 효용이 너무 크니까 이걸 가지고 있으면 내가 맨날 환율이나 뭐 그런 걸 신경 안 시가를 쓰고. 다 알 수 있으니까 아, 꼭 휴대전화가 있어야 된다. 그 약간 절대 반지 같은 네. 휴대전화 가지면 내가 네.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지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장사 생계를 위해서는 필수품이 되는 거죠. 거기는 무제한이 진짜 없나요? 김정은 네. 위원장은 쓰겠죠? 그러니까 추가로 하려면은 네. 굉장히 비싸고 그렇기 때문에 이 통화 시간이 돈으로 환산돼서 거래가 되고 또 가장 이제 큰 특징은 이제 군대 간 아들들 있잖아요. 이제
용돈 보내는 용도로 또 전화돈을 많이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근데 사실 이제 우리도 용돈 하면은 추가로 뭔가 과자를 사 먹는다든지 이제 이런 용도로 쓸 것 같은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북한 군대 같은 경우는 이제 배급이 많이 이렇게 충분히 지급이 안 되고 또 아니, 군인인데도요? 네, 영양실조자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 군인은 가면 먹고 자는 건 걱정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용돈이라는 개념이 언제부터 생겼냐면 물어보면 1990년대 고난행군 시기.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배급제가 붕괴가 되면서 군대도 이제 충분한 그 식량 배급이 안 되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뭔가 이제 붙여야 되는. 근데 이제 부모의 마음이 또 그렇죠. 근데 이 전화돈이 없을 때는 이제 부모들이 막 또 군대는 또 멀리 외진 곳에 있잖아요. 예. 막 이고 지고 이제 전화돈이 전화돈이 생기니까. 생기면서 나름 첨단 결제 시스템이에요. 네, 맞습니다. 아니 북한은요. 네. 은행이 뭐 합니까? 북한은 은행이 있기는 하지만 네. 은행이 역할을 못 합니다. 저는 북한에 있을 때 네. 뭐 한국의 삼각주은행, 조선중앙은행이 있지만 제가 태어나서 살면서 마지막 탈북하기 전까지 지금도 마찬가지고 은행이 유명무실하게 어떤 임무를 수행하지 못해요. 그래서 북한 주민들이 다들 현금 받치기, 그래서 현찰을 가지고 뭐 쌀떡에다 묶고 있고 아, 그 옷장에다 감추고 있고 왜 은행이 안 짐작에다 돼요? 왜 하고. 은행을 못 믿는 거예요? 아니 은행에다가 넣으면 제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딸이 결혼하니까 그 10,000원 주세요. 그럼 가면 은행에 저금소나 이런 데 직원이 국가에 돈이 없어. 10,000원? 아줌마 10,000원 찾을 거야? 그러면 야 너 그러면 나한테 13,000원 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10,000원이 은행이 아니라 강조해요? 13,000원을 줘야 그거를 찾을 수 있는 사람들 내용이 다 아니까 있어요. 은행을 아예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화폐개혁 때 다들 현금을 가지고 있다가 한 번에 쫄딱 망했던 맞아요. 겁니다. 화폐개혁. 그래서 화폐개혁. 그래서 화폐개혁을 했던 다들 거예요. 돈을 안 꺼내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북한도 상당히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국 화폐가 아니라 주민들이 외화를 선호하면 이제 쓸모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북한도 이제 2010년 이후 이제 금융 관련된 많은 개혁들을 또 시작을 했어요. 상업법을 내왔어요. 그러니까 사실 상업은행법. 그러니까 북한은 중앙은행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밖에 없어요. 네. 근데 은행이 이제 국가의 통제하에서의 그냥 단일 은행이었는데 상업은행법을 내왔어요. 그래서 2014년, 15년, 16년 전후로 이제 중앙은행의 그 지방 중앙은행들 있잖아요. 지점들. 이런 은행들이 서서히 중앙은행과 독립을 하면서 이제 상업은행화되는 이제 그런 변화가 있었고 또 그것과 함께 이제 그 카드 업무 이런 것들이 또 법에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상업은행이 이제 카드 업무를 한다라고 나왔는데 그게 뭘까라고 보니까 이런 거더라고요. 그냥 우리의 그 종이 통장 있잖아요. 네. 이게 이제 플라스틱 통장으로 되는 아, 그게 카드예요? 그런 거 같아요. 신용카드 이런 게 아니고? 예, 근데 사람들이 믿지도 않잖아요. 근데 은행을 누가 믿겠어요? 근데 그 카드를 이용해서 송금이 또 가능하게 하니까 그나마 이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옛날에 우리 처음 했었던 예. 정말 그런 카드. 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이런 카드도 어쨌든 나오고 전화돈 갖고 거래를 하잖아요. 북한 정부가 이걸 좋아할 턱이 있나? 그러니까 이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네. 월급은 보잘것없는데 돈은 안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많은 액수거든요. 수입 때 지출이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돈을 벌었다는 것은 나에게 들어올 내 주머니로 들어올 재산을 빼돌려 가지고 네 사리사욕을 채운 게 됩니다. 그래서 북한은 이 수입 때 지출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굉장히 많이 따져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부모님들부터 교육받은 게 수입 때 지출에 맞지 않게 살지 말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진짜? 돈의 출처액에서 꽤나 까기 때문에 네. 돈이 실제 있는 사람들 또 많이 넣어놓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은행이 중앙은행이 예. 국가가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럼 지켜보고 있을 때 얘가 엄청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 그럼 너는 이 돈이 어디서 났냐라는 추적 조사가 들어갑니다. 저축을 그래서 맞습니다. 예. 많이 가지고 있을 수 없는 그래서 거죠. 북한이 이제 그 전송카드라는 걸 내왔는데 이제 여기다가 이제 송금을 하는 이유는 이제 내가 그 돈을 찾을 수 있으니까 또 송금을 한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돈주들은 절대 장사 목적으로 이런 건 안 한다는 거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죠. 어쨌든 카드도 나오고 송금도 하니까 전자금융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언젠가는 해야만 언제 하느냐의 문제잖아요. 북한 정부의 목표라고 해야 될까요? 거기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러니까 김정은 시대 이후로 19년, 21년도 개정된 그런 법들을 보면은 북한도 트렌드에 맞춰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 휴대전화를 금융에 활용하고자 하고 또 전자상거래까지도 하고자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명확히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북한도 가고자 하는 방향은 어떻게 보면 우리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이제 생각해 봤을 때 이러면은 좀 더 너무 자본주의적으로 가지 않을까 이제 좀 의심이 드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 모든 게 다 이제 컴퓨터망에 다 들어오는 거 컨트롤이 가능하잖아요. 중국도 보세요. 중국도 그쵸, 처음에 맞아요. 뭐 정보화 이런 거 했을 때 굉장히 언제까지 갈까라고 의심을 좀 많이 했는데 잘 가고 있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은 북한 입장에서는 정부 입장에서는 주민들에게 편리도 주고 또 한편으로는 통제, 돈을 컨트롤도 숨겨둘 가능하고. 필요가 없게 해야지. 그렇죠. 그렇죠. 다 데이터화해야지 그렇죠. 내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통화 정책도 잘 펼칠 수가 있는 거고, 재정 정책도 잘 펼칠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확산이 되는 이유도 그거 같아요. 이제 그 내가 정보기술교류소에 가서 앱을 까는데 그 앱 자체가 전부 다 북한 당국이 허락한 앱만 깔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하면 추적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북한도 보면은 인증법 같은 것도 다 나오고요. 나름대로 뭐 그런 체계를 갖춰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북한이 뭐 기술이 없어서라기보다는 기술이 없어서라기보다는 네. 뭐 어떤 정책이나 경제 금융 정책을 펼쳤을 때 뭔가 이렇게 체제 불안정과 이어질까봐 그게 굉장히 제일 걱정이기 때문에 네. 무슨 정책을 밀고 나감에 있어서 이게 체제 유지를 할 수 있는 어떤 정책인지 주민들을 틀어 잡을 수 있는 건지 이거를 우선에다 넣고 네. 소극적으로 조금씩 이렇게 가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저희가 김정은 위원장에게 물어볼 수가 없어서 정은희 박사님께 많이 여쭤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북한 경제 현황이 어떤지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특히 이제 전자결제, 전자금융 이런 얘기가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두 분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주제와 함께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